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상담자의 경청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으로 재진술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명료화, 구체화, 그리고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료화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담자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왜 자신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명료화가 필요한데 명료화를 위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담자가 말한 것에 대해 상담자가 잘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자가 이해한 바를 우선 말해보거나 아니면 내담자에게 반복이나 명료화 또는 예시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청은 내담자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보다는 구체적이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바로 명료화 반응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있는데 정보가 핵심 문제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해 보일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좀 더 생산적인 영역으로 주제를 옮겨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는데 핵심 문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명료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혼한 아내와의 관계 문제를 다루려는 내담자가 의붓딸의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경우 상담자는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의 명료화 반응이 내담자의 부부관계 문제를 벗어나서 의붓딸의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초점이 옮겨가도록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담자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고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상담자의 명료화 반응은 그러한 회피를 승인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명료화 반응의 예시들입니다. 내담자가 어제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묻지도 않고 통화가 가능한지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행위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전화를 한 거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는 내담자가 제가 또 이성을 잃고 난리를 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담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고 싶은데 아무개 씨가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라고 그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내담자는 상황은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일로 인해 경험한 낙담과 우울감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저는 아무개 씨가 겪은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무개 씨를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개 씨의 심정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명료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청소년 내담자는 저는 그냥 공부를 하려고 손을 든 건데 저한테 수업 방해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이렇게 상담자가 알지 못하는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방금 말한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뭘 하려고 손을 들었다고 했어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상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명료화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화입니다. 구체화는 명료화와는 약간 다른 것인데 내담자의 진술한 내용 범위가 넓을 경우 말 그대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 형식으로 하는 상담자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회사를 다녀보니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상담자는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대했는데 다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시에서 내담자가 내일이 발표일인데 걱정이 많이 돼요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화 반응과 관련해서 상담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담자의 호기심입니다. 발표일이 내일인데 걱정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담자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걱정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구체화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붙어도 그 다음 해결해야 할 일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몰라서 걱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내담자를 보는 대신 내담자가 어떤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요약 반응입니다. 상담자의 요약 반응은 정확하게 경청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주요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해서 내담자가 중요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또한 내담자 설명 이면에 있는 의미를 정제해서 가다듬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을 하는 예시인데 회기 마무리에 혹은 내담자가 상당히 많은 양의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이 논의되어졌는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30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개 씨의 제일 큰 걱정거리들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개 씨와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무개 씨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래서 위탁가정에 맡겨진 것이 안도가 되면서도 큰 변화였던 점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무개 씨가 여태 말한 것의 주요한 포인트들이 모두 포함되었나요? 상담 마무리를 위해 하는 요약의 두 번째 예시입니다. 상담자는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많은 것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아무개 씨가 직장에서 아직도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할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맞나요? 거기에 내담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다시 네, 좋네요. 다음에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좀 다루는 건 어떨까 해요.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개 씨가 그 관계에 많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저 발만 살짝 담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기에 또 내담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다시 요약을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아무개 씨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무개 씨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부모님한테서 배운 것이 있다는 깨달음에 대해 오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요약을 하고 내담자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상담자의 경청 반응들을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습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여러분의 상담 기술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챕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경청을 해주니 어떤가 하고 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까지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